안녕하세요. 내 몸을 디자인하다의 내몸디 디톡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독소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좀 더 자세히 독소의 종류와 일상 속에서 독소들이 어떻게 체내로 들어오고 있으며 그 독소들로 인해 우리 몸에 가해지고 있는 위험성에 대하여 더 깊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이 영상을 준비하기 위해 관련된 도서와 정보들도 찾아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지도 않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독성 물질이 몸 안으로 들어오고 있고 몸 안에서도 섭취한 음식물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완전 분해되지 못하고 제때 배출되지 못하면서 쌓이고 남아서 기능 저하뿐만 아니라 체중 증가에도 한몫을 하고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해서 비만이 된 게 아니라 적게 먹더라도 영양이 불균형하면 섭취된 음식은 완전 대사되지 못하고 불완전하게 대사되면서 몸속에 쌓이게 되고 이런 식생활이 반복되다 보면 넘쳐난 독소를 저장하는 창고로 뱃살이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늘어난 뱃살은 몸속 독소가 줄어들지 않는 한 굶거나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체중 감량 효과는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독소가 치명적인 이유는 우리가 실제로 그 독소를 독소로 인식하지 못한 채 흡수하거나 섭취하면서 몸의 기능 저하나 질병으로 노출되기 전까지는 스스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조금씩 들어와서 쌓이고 있는 여러 종류의 독소들은 제일 먼저 세포를 망가뜨리고 그 세포로 이루어진 각종 장기들 또한 서서히 그 기능을 떨어뜨리면서 만성 피로나 만성 질환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사실. 내 몸 안의 해독 시스템은 매일 해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독 시스템이 해결할 만큼만 독소가 들어온다고 해도 해독을 담당하는 정상적인 간은 99%의 해독 능력을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맛만 좋게 만들어 놓은 인스턴트 식품이나 어쩔 수 없이 노출되는 미세먼지들, 건물 안의 각종 화학적 독소들 뿐만 아니라 과다 복용하고 있는 약물들과 알코올 등은 모두 내 몸의 해독 기능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즉, 인공 독소는 내 몸의 해독 기능을 방해하는 요소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내 몸을 망가뜨리고 있는 독소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호흡하는데 꼭 필요한 산소가 우리 몸의 세포를 공격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산소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적인 것이지만 과잉된 산소는 오히려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산소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면 세포로 이동을 해서 지방과 탄수화물 등 대량 영양소를 에너지로 전환하는 대사 활동에 쓰입니다. 그런데 산소가 대사되는 과정에서 산소의 일부분은 산화 물질인 활성산소로 변하게 되고 이때부터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키게 됩니다. 활성산소는 계속 남아서 손상된 세포가 재생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하고 세포의 변형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세포의 변형이 많아지면 암세포가 되기도 하며 혈관의 기능을 떨어뜨려 각종 심혈관 질환을 유발한다고 하니 가장 치명적인 독소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활성산소가 내 몸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치명적인 독소라면 몸 밖에서 침투하는 독소 중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음식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먹지 말아야 할 5가지 흰색 식품으로 백미, 밀가루, 정제된 소금과 조미료, 그리고 백설탕이라고 합니다. 이 5가지 흰색 식품은 필수 영양소는 부족하고 칼로리만 높아서 몸속 영양 밸런스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흰색 설탕보다 더 단맛을 내고 있어서
가공 음료 등에 다량 사용되고 있는 액상과당은 옥수수 전분을 가공 처리하여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먹는 요구르트와 오렌지 주스, 청량 음료뿐만 아니라 건강에 도움이 되려고 먹는 두유와 가공 우유에도 숨은 과당은 다량 들어가 있습니다. 음료 형태로 섭취되는 액상과당은 체내에서 분해 과정을 거치지 않고 흡수되어 설탕보다 훨씬 빠르게 혈당을 올리고 뱃살을 증가시킵니다. 이것은 액상과당뿐만 아니라 흰 밀가루와 흰 쌀도 도정하고 가공되는 과정에서 영양소는 버려지고 혈당을 자극하는 순수한 탄수화물만 남겨지면서 혈당을 올리고 인슐린을 치솟게 해서 당뇨를 일으키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체내로 유입되는 독소들 이외에도 해독 시스템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더 있습니다. 야채와 과일에서 제거되지 못하고 잔류되는 농약들이나 가축을 사육할 때 투여되었던 항생제와 성장 촉진제, 긴 유통 과정을 위한 보존제와 항균제, 먹음직스럽게 보이기 위한 왁스 처리나 식용색소, 식품 첨가물이 잔뜩 들어간 간편식까지. 그중 L-글루타민산 나트륨은 장기간 섭취했을 때 뇌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L-글루타민산 나트륨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음식이 라면이라고 하니 드실 때 조금만 더 고민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또 현대인들에게 매일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만성적인 독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라고 하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만 생각하기 쉬운데 업무로 인한 충분치 못한 수면이나 과도한 운동, 많은 활동도 육체적 스트레스로 작용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촉진합니다. 우리 몸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런 스트레스 요인이 오랜 시간 반복되다 보니 만성 스트레스가 되어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부신이라는 기관이 피로해지게 됩니다. 즉, 스트레스 호르몬 증가는 부신의 피로를 유발하는 것이죠. 부신이 피로해지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몸에 염증이 생겼을 때 제때 제거되지 못하게 됩니다. 염증은 만성화되고 혈액순환에도 문제가 생기면서 몸속 장기의 기능들도 하나둘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만성질환이 됩니다. 제가 건강에 대한 다양한 주제들 중에 제일 먼저 독소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독소는 매우 위험한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소를 제거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할 수도 있고 삶의 변화가 생길 수 있기에 다음 시간에는 독소를 제거할 수 있는 디톡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몸을 디자인하다의 내몸디 디톡이었습니다.